가족이 소통해야 대한민국이 소통한다. 질풍노도 사춘기 자녀와 산전수전 스타 부모가 펼치는 유쾌한 토크 배틀. 부모 자식 소통 토크쇼 유자식 상팔자. 부모와 자녀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는 순서입니다. 솔까말 톡. 네, 솔까말 토크의 주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솔까말 톡의 주제는 나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싫다입니다. 네. 부모의 맞벌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아이가 뭐 많아야 뭐 한 둘. 네,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뭐 집을 지키는 경우가 있어서 뭐 외톨이 증후군도 있다 그러고 네. 또 혼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꽤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흔히 말하는 맞벌이가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혼자 놓고 나가게 될 때 많이 불안하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조민희 씨 어땠습니까?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많이 일을 더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적인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많이 시간을 할애하려고 좀 신경을 더 썼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무차별 공격을 나뉘는 용감한 남매, 우리 권남매입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할 것 같은지 먼저 예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씀씀이가 많이 커져가지고요. 네. 엄마의 이 경제 사정이 넉넉해지면 똥돈을 많이 주고 네. 그렇지 않으면 덜 주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엄마가 적당한 맞벌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권영하 양 어떤 선택했을지 보여주세요. 나는 부모가 맞벌이 하는 것이 싫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연기 활동하고 또 MC를 많이 보는 그런 방송 활동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다 보니까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져서 아예 방송을 그만두고 저랑 태원이 키우는데 전념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엄마가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방송을 했었더라면 흔히 말하는 뭐 문제아나 아니면 좀 노는 학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이제 엄마가 이제 요즘 시험도 끝나고 이제 입시도 끝났으니까 좀 풀어주면 바로 놀 궁리부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 뭐 영화 보자 이런 유혹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옆에서 막 이렇게 떡하니 서 있으니까 같이 긴장도 막 이렇게 넣어주고 의심도 막 하고 쪼여주니까 그렇지, 좀 자제하게 네, 되고. 네, 좀 자제하게 되고 또 제가 일탈을 하려다가도 엄마가 그걸 막아주니까 최소한 부모 중에 한 명은 좀 아이들의 육아 이런 교육에 좀 힘써줘야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그 네. 강남 엄마들, 네. 정보력 뛰어난 분들의 그 스케줄. 좀 우리가 좀 상상 초월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영화가 중3 겨울방학이잖아요. 예비 고1 학생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쁘고 요때를 잘 보내야지 대학이 결정을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가 중학교랑 네.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이때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서도 가장 큰 손님이 예비 고1 중3 겨울방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원마다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이게 다양하게 맞는데 요걸 또 함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가 먼저 설명회를 들어보고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엄마는 너무 전화를 해서 수다를 많이 떤다. 근데 그거는 반 이상은 저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무제한 통화를 쓰는데 저는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제한 통화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구나. 엄마도 필요하구나.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 어렸을 때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국어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대치동에 국어 선생님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먼저 갔더니 등록이 한 반에 140명이에요. 그래서 일찍 가서 들으려면 30분 전에 가서 아이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앞자리 앉으려고. 이번에 고등학생 되면서 이제 대치동에 딱 갔는데 정말 장난 아닌 거예요, 애들이.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국어 한 번을 가면 끝이었는데 국어 후에 수학 있고 수학 후에 영어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예. 방금도 얘기를 했는데 원준이랑 저랑 이제 같은 학원을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애들이 되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국어학원 좋더라고, 근데. 그거 다니는 거 좀 낮았어. 그러면 국어를 그 마포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반에 140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떠한 선생님이 유명하다 이러면은 뭐 여기저기서 막 오니까 한 반에 미어 터지는 거예요. 서울 아니, 전체. 원준이는 정보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영어 때문에 갔네, 지금. 아니, 원준이가 먼저 다니는데 영화가 온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알았겠지. 조민 씨 그 애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애들 스케줄이 곧 엄마 스케줄이 되는 것 같이 그렇죠. 이렇게 엄마들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스케줄을 어떻게 맞춰가고 있던가요? 다른 엄마들은? 그 엄마들하고 밥을 먹다가도 한 2시쯤 되면 애들 올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엄마들 누가 일어나자 소리도 안 하는데 당연히 짐 주섬주섬 싸요. 애들 올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간식 먹여가지고 사실 그 이후의 스케줄이 엄마들 스케줄보다 아이들이 더 바빠요. 얘네들을 챙겨가지고 학원을 가야 되고 아이들이 4시에 이제 수업이 끝나서 오면 7시 3시간씩 거진 수업을 하더라고요. 예. 7시에 끝나서 데려가는 애들 또 7시에 끝나서 10시로 또 타이밍 또 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대치동에 가면 퇴근 시간하고 그 맞물려서 학원 앞에 차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럼 맞벌이 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애들을 그렇게 따라다닐 수도 없고 엄마들하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좀 여력이 안 되죠. 정보력이 좀 떨어지는 아빠들이 나서나요? 일찍 퇴근하게 되고요. 아빠들이 애들 학원을 이제 데려주고 해요. 엄마 아니면 아빠라도 하여간 나서서 예, 이제 어느 한날 좀 일찍 마치게 돼가지고요. 대치동 일대를 이렇게 지나치면 집에 오게 됐는데 네. 차가 막히게 있는 거예요. 뭐 엄주단수군요 하나 했더니 이게 아니고 양쪽으로 애들 학원 마치는 그 차량이 대기한다고 양쪽으로 줄을 서 있. 각 길에 뭐 1, 2차선 잡아먹고 네, 있으니까. 밤 10시, 11시에 바깥에서도. 차가 뭉치가 그쪽으로 돌면 그렇게 새로운. 네. 근데 그 대개경 직장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을 보면 정보에도 좀 뒤지고 그리고 은근히 그 전업주부 엄마들의 그 모임에서 소외됨으로 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게 내가 일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왕따가 되고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왠지 소외감을 느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적으로 줄을 세우면 이게 한 줄이 되지만 적성대로 줄을 세우면 여러 줄이 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난 노래를 잘하면 내가 이 최고자가 될 수, 춤으로도 최고가 될 수 있고 적성으로 세우면은 1등이 여러 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공부를 시키는 거에서 좀 과한 면은 사실 없잖아 있어요. 예. 예, 이어서 우리 저 권태원 군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태원 군 보여주세요. 나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것이 싫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요. 둘 다. 엄마가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도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 계시거나 자다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계시면 정말 허전하고 불안해서요. 엄마한테 바로 전화부터 걸거든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지금도 연기 활동을 많이 하셔서 집을 매일 비우시게 되면요. 지금보다 더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져가지고요. MIT 공대 정말 꿈도 못 꾸고요. 누나랑 MIT 또 나왔어요. 누나랑 저는 맨날 돈을 반만 걷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생각만 하고 아빠는 아예 집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요. 지금처럼 엄마가 연기 활동보다는 저희들을 위해 집에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무엇보다도 아빠도 집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다.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생각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를 사실 너무 좋아해요. 이게 남편이 좋아하고 태원이도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태연이가 아까 그랬잖아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도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보니까 시켜먹기 딱 좋은 엄마예요. 네. 그러니까 영아빠도 딱 눈 뜨자마자 없으면 저를 불편해요. 불편해서 시켜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적으로 바쁘면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그 자체가 이제 귀찮은 거라서 네. 어떻게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네요. 그러네요. 그럼 태원이는 나중에 내가 결혼을 이제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맞벌이를 원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요. 반드시 부모 중 한 사람은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내와 저의 수입을 비교해 본 후 아내가 저보다 돈을 더 잘 벌면 제가 아내 대신 애를 볼 수 있다 생각해서요. 일단 아내의 수입부터 확인해 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MIT 공대 갈 필요 없고 헝가리 의대, 캠브리지 다 필요 없고 유아교육과 갔어요. 유아교육과 괜찮습니까, 권 원장님? 뭐 아들이 정말 며느리가 더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뭐 돈 버는 쪽에 글쎄 뭐 집안일을 한다고 했을 때 MIT 공대를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정치부 된다 하니까 이게 어느 박자에 하여튼 맞춰야지 모르겠지만 전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네, 실제로. 그럼 사춘기 자녀들 2024년 타임캡슐을 타고 우리가 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원이의 10년 후의 모습을 자기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10년 뒤 나는 유명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연봉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연봉 협상을 하고 있을 제 생각에
만약에 저는요 10년 뒤에 제 꿈대로 MIT 공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요 제 이름을 특허를 낼 만한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후에 2024년 지금쯤 어디로 갈지 고르면서 연봉 협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 생각대로 이렇게만 되면요. 엄마는 역시 내가 정 본 게 맞았네. 태원이가 17살 때 정신 차린다더니 그 정치 용하긴 용하네. 이러면서 기뻐하실 것 같고 아빠는 뭔가 의아해하면서 저 잘생긴 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아빠 그쪽에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권 원장님?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뭐 꿈이 점점 커지는데 그게 더 고민이네. 지금 그 꿈이 안 깨지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누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솔직히 누나는 저를 인정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계속 쳐다볼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해보고 싶은 게 평소에 누나가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공부도 못하는 게 까불지 말 때가 막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제 꿈이 이루어진다면요. 누나가 스스로 저를 인정하는 게 가장 진짜 진정한 복수를 생각해서 저는 제 꿈을 반드시 이룰 거예요. 진짜야. 야. 꿈은 이루어진다. 이룰 것 같아. 예. 뭐 영화양은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저를 이기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말해줘요. 옆에다 우리한테 하지 말고. 남의 시간에 그런 문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